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임명장도 받기 전에 그러니까요. 출근부터 했습니다. 현충원도 안 가시고. 네. 그리고 바로 또 출근한 첫날 이 김태규 의원과 2인 체제가 됐잖아요. 2인 체제로 회의를 열어서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까지 해치웠어요. 지금 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임명안까지 아주 속전속결로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상됐던 거였죠. 이 일 하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일을 깔끔하게 빠르게 처리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네. 그런 차원의 문제는 뭐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당일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방통위법에는 뭐 48시간 전에 의제 안건 먼저 이렇게 다 통보하고 검토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방통위법의 규정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부득이하게 뭐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올려서 처리할 수 있다. 그 부득이한 게 뭘까? 결국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니 탄핵하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는 절차냐. 나중에 되면 이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에 있어서도 네. 상당히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누가 봐도 이건 보시는군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규정에 맞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좀 옳지 않은 일이 이런 벌어졌다. 합리적 보수가 많아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참칭이라고 공룡만 그러니까 참칭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 쫓겨나고 맨날 욕먹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예견됐던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얘기하세요. 예.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네. 일이 벌어졌어요. 에? 민주당 정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의힘 분들이 이거는 아유 그래 잘했네 부득이한 일이네 그러겠냐고요. 야 문재인 정권 방송 장악하려고 지금 뭐 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시키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탄핵할 거다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권력은 바뀔 수 있고 정권 바뀔 수 있고 대통령 바뀔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서 벌어져야 할 일들을 네. 이렇게 시스템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나쁜 선례를 마련한 거는 저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보수우파지만 네. 이거는 잘못됐다. 나라를 위해서도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네. 비판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빠르게 할 줄은 몰랐는데 왜냐면은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탄핵안은 사실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뭔가 탄핵 대상이 되는 행정 행위, 그렇죠. 의결 행위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전에 안건을 올리고 한다는 이 규정을 지켜서 했어도 네. 박문진 이사 임기 전에 의결하고 의결한 뒤에 민주당 탄핵안은 올라가는 거니까 가능한 건데 이렇게까지 속전속결 법을 뭐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대통령실의 지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감정의 문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분 나쁘다, 밀리지 않겠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예방적 탄핵은 되지 않으니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거는 그거 믿고 이제 한 거고 이거는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결국은 행정 권력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원포인트 1, 2% 이거 하려고 뭐 온 거죠.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본인이 이거 선임 이제 착수하고 본인이 물러났잖아요. 네. 이거 하고 이제 물러나는 건데 저는 더 눈에 띄는 게 자진 사퇴 안 하고 지금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헌재 판결 기다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에도 뭐 이제 한 시간 두고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방송통신 현안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굉장히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도 현안 네. 많고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 정권에는 그런 것들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탄핵이 되면은 이제 또 한 명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명 남으면은 이제 의결을 못 하잖아요. 뭐 그런 것 따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번 보겠다. 그러니까 MBC하고 KBS 이사 선임이
뭐 방통위의 모든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하고 그냥 나머지는 뭐 마비가 되든 나는 그러니까 누가 더 무책임한지를 저는 좀 뭐 이거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제 또 놀라운 그 사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이 이사 선임으로 묻힌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묻혔죠? 코바코 사장도 임명했습니다. 어제 그렇죠. 했어요? 네, 오늘 맞아요. 그래서 출근했대. 코바코 직원한테 들었는데 그래요? 민영삼 씨가 오. 코바코 사장으로 네.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코바코 이제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들의 얘기를 제가 좀 전에 그쪽에 노조에서 막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쪽팔리다. 아니 낙하산도 급이 있고 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영삼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분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왜 쪽팔리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지. 아니 뭐 정치 고관여층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민영삼 씨가 예전에 이제 민주평화당 뭐 최고위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계열에 있다가 이제 보수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분은 방송 경력이 뭐 패널 같은 거 저처럼 이렇게 한 거 빼놓고는 아예 없고 광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제 따따붙다 이제 배승희 씨 네, 뭐 여기랑 유튜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도대체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역대 이제 낙하산이 내려와도 뭐 KBS 뭐 MBC 뭐 이런 분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따따붙다에 광고 유치를 상당히 많이 했다. 그 공을 좀 인정받은 게 아닌가. 저 민영삼 사장님 저 사랑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따따붙다는 배승희 변호사 개인 유튜브 아닌가요? 근데 거기 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왜 민영삼을 임명을 하느냐. 이게 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따따붙다를 좋아해서 뭐 내려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이진숙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때 MBC 광고 그냥 이렇게 전용기 탑승 이런 걸로는 안 되고 MBC 광고를 이렇게 불매 운동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남겼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코바코라는 조직이 응징해야 된다면서. 공영방송에 광고주는 이렇게 대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MBC 경영진 교체나 이게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는 코바코 민영삼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광고 지금 뭐 막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코바코가 의혹까지, KBS와 MBC 광고사 대행하고 있는 맞아요.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모든 방송 뭐 SBS까지 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면서 민영 미디어 랩으로 민영 방송사는 다 나갔고 이제 공영 방송만 남았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런 공영 방송의 광고 대행을 맞아요. 하는 공사 사장마저도 음. 보수 유튜브의 패널로 나가는 사람을 임명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저는 만약에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된 민영삼 사장이 MBC 광고를 주지 않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코바코 사장을 해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문회 과정 중에 봤잖아요. 그 법인카드 가지고 광고 영업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유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MBC에 애사심이 많으신 분인데 MBC 광고를 안 줘? 그러면 민영삼 사장 해임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당연히 지금까지 일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입장이 아닐까. 돌려각이지?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진짜. 진짜 그 부분은 많이 언론들이 주목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진수 방통위원장 임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네. 주목을 못했는데 실제로 MBC에 광고를 넣고 싶어하는 광고주가 있어도 충분히 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권한이 있는 곳이다. 100%를 끊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죠. 물량 그건 안 조절을 할 되겠지만.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라는 나오는 거예요. 의심을 뭐 할 수 있다. 그런 자리에 왜 그런 사람을 앉혔느냐. 그러니까 이제 안영준 사장이 상반기에 MBC에서 지금 150억 정도 흑자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자 본 사람은 어떻게 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협찬도 하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발하지 말고 제발.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수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네. 그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지만 그만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방통위원장 누구 시킬까? 뭐 이동광, 김홍일 또 시키면 되지.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 이런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방통위원장 할 사람은 많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방통위원장 직무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여권에서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그동안 계속 뭐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에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탄핵안 처리 직전에 다 사퇴를 했는데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은 뭐 버틴다? 헌법재판소의 네.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네. 얘기가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반대의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다. 네.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업무를 완전히 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무리한 수도 두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